오늘 마광숙 대표가 그동안의 술도 가위를 조금 벗어던지고 즐겁게 웃고 행복한 시간을 한동석 회장과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중 한 번은 김밥을 들고 허둥대는 LX 호텔 회장을 보며 웃었고 한 번은 키스해도 될까요? 라는 말에 설레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고양이가 피아노 위에서 꿈쩍도 하지 않아? 고백 타이밍이 꼬여버린 그 순간 그 장면이 너무 웃겨서 웃다가 눈물이 날 뻔했죠. 15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사랑이란 단어를 입에도 못 올리던 한 남자가 오늘 김밥을 싸서 마광숙 앞에 나타났습니다. 오직 그 사람의 웃음을 보기 위해서요? 그리고 사랑에 서툴기만 한 그 남자 앞에서 마광숙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지금이에요, 회장님. 하지만 그 입맞춤이 끝나기도 전에 독수리 술도가에는 또 하나의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강수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문자 한 통, 그리고 열려있던 창고 문. 과연 그 여기는 로맨틱 코미디의 심장 걸까요?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 예고편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즐겁고 행복한 여고 리뷰 함께해요. 마 대표가 술을 빚느라 정신없던 시기가 지나 한 회장이 마 대표에게 드라이브 하자고 제안합니다. 잠시 바람 쐬는 것 괜찮을 거라 생각했던 광숙은 한 회장의 차에 사뿐 올라탑니다. 한 회장은 예의 젠틀한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악셀을 밟아 경기도 양평으로 출발했습니다. 여름의 초입은 잦은 부슬비로 눅눅한 듯 하면서도 상쾌했습니다. 날씨는 적당히 따뜻했고 햇살이 구름 사이로 부서지듯 흘러내리는 아름다운 오후가 되었습니다. 이제 막사랑을 시작한 커플이 도착한 곳은 상쾌한 향으로 가득한 수목원이었습니다. 수목원 입구에 선 광숙은 햇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이 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회장의 얼굴에는 웃음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와, 여긴 어디지? 수목원인데 입구부터 벌써 너무 예뻐요? 한동석 회장은 그녀를 위해 하루 동안 비공식 데이트 장소를 예약했습니다. 사람도 없고 시끄러운 차들도 없는 삭막한 도시에서 벗어난 자연과 햇살, 그리고 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었죠. 무엇보다 한동안 술도가 일로 바빴을 광숙에게 작은 쉼을 선물해주고 싶었습니다. 수목원에서는 가지런히 오솔길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 걷는 한 회장과 광숙은 서로를 바라만 보아도 좋아지는 것 같아 말 없이 걷다가 바라보다가를 반복했습니다. 그 둘의 모습은 마치 오래된 연애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손을 잡지는 않았지만 광숙은 옆에서 걸어오는 동석의 흙을 밟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옆에 든든한 한 회장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나란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설레고 행복하기만 한 광숙입니다. 여기요, 마 대표. 원래 계획엔 제가 피아노 한 곡 쳐드릴 예정이었는데. 회장은 당황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오솔길을 따라 둘이 도착한 곳은 작은 온실이었습니다. 온실에는 갖가지 꽃들이 활짝 만개해 광숙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회장은 멋쩍은 소년 같은 얼굴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읒. 온실 한쪽 피아노 위엔 고양이 한 마리가 장악하듯 누워 있었고 동석은 고양이를 만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내려가라고 하지도 못하고 어쩌질 못하는 모습에 광숙이 그만 푸웃하고 웃어버렸습니다. 내가 음악을 참 좋아합니다. 마 대표에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음악을 들려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허참. 한 회장은 꿈쩍도 하지 않는 고양이를 보며 당황스러운 기색을 감추면서도 뭐가 그렇게 좋은지 웃고 맙니다. 광숙은 모든 면에서 뛰어난 그가 고양이 한 마리 때문에 쩔쩔매는 것을 보니 웃음을 꾹 참고 말했습니다. 어떤 음악인지 너무 궁금하지만 오늘만 시간은 아니니 오늘은 고양이에게 피아노를 양보할게요. 회장은 멋쩍게 웃으며 옆 벤치에 광숙을 불러 앉으라고 말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면서부터 계속 그의 손에 들려 있었던 작은 가방이 내심 궁금했는데 이제서야 열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작은 가방에는 그가 손수 만든 김밥과 계란말이, 그리고 수제 청포도 주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레시피는 유튜브에서 보고 따라했습니다만 결과는 자신 없네요. 광숙은 김밥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모양은 들쭉날쭉했지만 아침 일찍부터 속 재료를 준비하고 김밥을 말았을 그의 모습을 상상하니 웃음이 나오는 걸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류를 만지고 사업상 악수만 했을 그의 손으로 직접 밥을 짓고 나물을 다듬고 김에 참기름을 발라 광숙만을 생각하며 만들었을 김밥. 그 정성과 마음이 너무 고마워 광숙은 눈은 반달 모양으로 휘어졌습니다. 회장님 아침부터 도시락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저는 라면밖에 대접 못했었는데.
광숙은 며칠 전 독수리 술도가에 술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며 자신에게 찾아온 동석에게 라면을 대접한 바 있었습니다. 요리에는 영 소질이 없었던 그녀였기에 설마 라면을 다 드시겠어?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복스럽고 맛있게 먹는 한 회장을 보며 괜시리 설렜던 그 시간이 기억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과분한 사람이 나에게 왔을까? 광숙은 삐뚤빼뚤한 김밥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에 잠겼습니다. 동석은 광숙의 반응을 보며 괜히 긴장이 되었습니다. 맛있다고 말하지 않는 걸 보니 맛이 형편없나? 싱거운가 짠가? 별의별 생각이 동석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맛이 별로입니까? 네? 어머, 제가 그냥 먹기만 했네요. 마 대표, 코 받고 먹기만 하니 맛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푸흐 또 웃는 마 대표의 휘어진 눈꼬리가 동석에는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일 수 없었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회장님. 제가 먹어본 김밥 중에 최고예요. 그런가요? 또 만들어 줄게요. 진짜죠? 약속하셨어요? 네, 정말이에요. 15년간의 아내의 빈자리는 동석 그가 죽을 때까지 비워둘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마광숙이란 여자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것도 모자라 이젠 사별한 아내의 생각이 덜 날 정도이니 동석은 자신의 모습이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첫 만남 때 광숙의 웨딩드레스 끝자락을 찢어버렸고 납골당에서의 만남은 어이없기만 했는데 알면 알수록 사랑스러워지는 마광숙. 동석은 정말 큰일 났네 하며 웃습니다. 뭐가요, 회장님? 하며 묻는 광숙에게 그저 웃어 보입니다. 수목원을 벗어나 둘은 가볍게 산책을 하다 오래된 구멍가게를 들렸습니다. 제가 어릴 땐 여기서 아이스크림 먹는 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여기 어린 동석의 단골집이었나 봐요? 떡꼬치가 맛있어 보여요? 어린 시절을 생각나게 만드는 광숙의 말에 한 회장은 걸음을 멈춰 사이좋게 아이스크림을 나눠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뉘엿뉘엿 져가는 하늘을 바라보며 고즈넉한 골목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광숙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돈도 많고 잘생기셨고 솔직히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재주도 있어요? 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굳이 사별한 남편 둔 중소기업 대표한테 왜 이러는 걸까 가끔은 저도 의심이 들어요. 회장은 아이스크림을 먹다 말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광숙은 피식 웃으며 아이스크림을 한 입 베어 물었고 그 순간 회장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마 대표 지금 해도 될까요? 무슨 걸요? 키스요. 광숙은 눈을 피했다 다시 회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을 때 할 거예요. 회장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한 발 물러선 순간 광숙에게 손이 붙잡혀 광숙 앞으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그때가 지금이에요, 회장님. 광숙의 웃음 그리고 자기 입술에 닿는 보드라운 감촉. 또 내가 너무 섣불리 다가갔나? 생각하며 뒤돌아선 동석에게 광숙의 돌발적인 행동은 동석의 심장을 터지도록 뛰게 만들었습니다. 살짝 입술만 붙였다가 떼어내는 광숙. 하얗고 예쁜 조망만한 얼굴에 요목조목 눈, 코, 입이 참 앙증맞게도 사랑스럽게 들어가 있구나 생각하던 동석은 자기도 모르게 광숙의 허리를 꽉 안고 말았습니다. 살짝 놀란 광숙인 눈이 커졌지만 입을 맞춰오는 동석을 받아주며 그의 목을 안았습니다. 다정하고 따뜻한 입맞춤이 전해지는 걸 느끼며 회장은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고 그 순간 광숙과 동석은 세상에 둘만 있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정적 속 두 사람의 입술이 떨어지고 광숙은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오늘 회장님 이벤트 성공이에요? 회장은 작게 웃으며 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마 대표. 광숙과 동석이 사랑을 속삭이던 그 밤. 달빛은 술도가 마당에 길게 내려앉았고 형제들 단체 채팅방에 도착한 사진 한 장으로 긴장이 일었습니다. 술도가 창고에 자물쇠가 끊겨 있고 형제들은 플래시를 켜고 무너진 술박스와 깨진 유리병 사이를 서성이고 있었죠. 문제는 자물쇠가 부서진 게 아니라 내부에서 열린 듯한 흔적이 있었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 광숙의 휴대폰도 진동하며 메시지가 하나 도착합니다. 수신경찰서 유치장 입실 확인. 그리고 또 다른 메시지 하나? 흥수의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형수님 강수가 경찰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창고 열쇠 분명 형님 서랍에 있었는데 그 서랍 누가 열었는지 모르겠어요? 광숙은 멍하니 핸드폰 화면을 보다 떨리는 손으로 맞잡았습니다. 이제 겨우 대출 해결하고
해외 수출 판로를 개척 중인데 사무실 서랍에는 중요한 서류들이 많았습니다. 그중 하나라도 없어졌다간 눈을 질끈 감는 광숙입니다. 동석이 먼저 그녀 앞에 다가와 차키를 꺼내며 말합니다. 같이 가요, 마 대표. 광숙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그의 옆에 조용히 섰습니다. 자꾸 이상한 일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이제 누가 우리 가족을 주위에서 위협을 가하고 있는지 확실히 밝혀야 할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고 그 말이 끝나자 동석은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다시 술도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감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행복하세요.